오늘 얘기는 대학 입시 길라잡이 일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일찍 오신 여러분들은 제 얘기가 공감을 하실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연무대 0km, 연무대예요. 이거 우리나라 거겠죠. 연무대 어딘지 아세요? 논산 연무대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건 수원 화성에 있는 국궁장을 연무대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게 있는데 대개 보면 대한민국 땅 안에 부산 얼마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런던, 파리, 베이징, 도쿄, 홍콩, 리오데자네이루, 시드니, 요하네스버그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야, 의미 있구나.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뭔가를 미래를 좀 심어주고 꿈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저기에 있었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껏 가져왔습니다. 저런 게 좀 곳곳에 좀 있으면 어떨까요? 서대전 사거리에, 대전시청에 이런 게 있어봤어요. 제 강의 시리즈로 이렇게 나올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한테 이제 당장에, 고3이 이제 당장에 해야 할 거죠. 지금 3월 달에 가서 2019 입시 아는 만큼 보인다. 요걸 해서 2019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입시 중에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요즘 말이 굉장히 많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런데 고1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형태로 가요. 근데 이제 지금 중3, 중2 여기는 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전체 비율로 보면은 적은데 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서울의 메이저급 대학들은 이게 가장 많아요. 학생부 종합전형. 막말로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뽑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시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만 빼가지고 한 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평가하는 방법 그랬는데요. 생활기록부 쓰는 방법이에요. 생활기록부 쓰는 방법. 생활기록부를 쓰는 방법은 무슨 얘기냐면은 평가자의 눈으로, 평가자가 누구예요? 대학 입학사정관들, 대학 교수들이죠.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 본 생활기록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평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사정관들하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직접 들어가서 평가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기록부 어떻게 쓸 건가라고 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 어떻게 중심이 돼야 할 건가. 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담아라 라고 하는 부제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3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벌써 한번 저는 작년 같으면 컨설팅이 들어갔으면 자소서 한번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자소서는 지금 2학년, 1학년, 중3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한 번쯤 써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써라 라고 하냐면 이거는 자기 생활에 대한 반성이에요. 내가 어떻게 왔을까? 얼마만큼 왔을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 맞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에 맞을까?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첫 번째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리즈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이런 순서로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1, 2, 3번 정도에서가 가장 핵심이고요. 요 뒤에 요 얘기는 따로 두 번째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인생의 큰 밑그림.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예요. 30년 뒤에, 40년 뒤에 우리 아이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꿈을 한번 그려보자 하는 거죠.
30년, 40년 뒤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우리 사회에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정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방향성이에요. 그것이 정해진다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직업을 택해야 할까? 그 직업과 관련되는 학과는 어떤 학과일까? 내가 생각하는 대학이 나오는 거고 학과가 나오는 거죠. 대학보다도 먼저 학과가 나와야겠죠. 학과가. 여기에 6장의 카드를 써먹을 수 있어요. 내가 6대3, 4대2, 6대3, 뭐 6 플러스 2, 4 플러스 2, 6 플러스 3, 뭐 이런 얘기로 뒤에 가서 얘기를 할 텐데요. 수시에서 6장의 우리가 카드를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학의 6장의 카드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대학, 그 학과에 가기 위해서 그 학과가 뽑으려고 하는 인재상이 뭘까? 그럼 거기에 가려고 하는 성적은 어느 정도나 될까? 거기에 합격한 친구들은 어떤 동아리 활동? 어떻게 자기 삶의 스토리를 담았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봐라 하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의 나예요. 여기에 가기 위해서 현재 나는 뭐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지? 라고 하는 거죠. 쉽게 내 가정 환경은 어떻고 나의 주변의 친구들은 어떻고 내 내신 성적은 어떻고 나는 봉사활동을 어떻게 했고 다 마인드맵 형태로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진다면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갑자기 야구 사진인데요. 2015년도 피가로라고 하는 삼성 그 외국인 투수인데요.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157km까지 던져요. 뭐 대단한. 그런데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유희관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130km 딱밖에 못 던져요.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빠르기로 따지면. 그런데 이 친구는 문제점이 뭐냐. 빠르기는 한데 정확하게 던져놓지를 못해요. 어떤 때는 막 붕붕 뜨고 밑으로 깔리고. 이게 이제 문제점이었어요. 얘는 늦은데 던지고 싶은데 정확하게 집어넣었어요. 가장 좋다면은 빠르고 정확한 거. 그렇죠? 내가 이곳에 연무대에 서서 베이징을 가려고 해요. 요하네스버그를 가려고 해요. 빠르고 정확하게 간다면은 가장 직선으로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면 좋겠죠. 언젠가 돌아서 간다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같은 세상에 어떤 게 빠른 게 정확할까? 아니면은 정확하게 느리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을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글에다 이런 말을 썼었어요. 우리가 서 있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정표에서 봤듯이 어느 방향으로든 다 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이런 시대에 빨리 의사결정을 하고 잘못됐다면 빨리 피드백을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빠르고 정확한 것. 그런데 꼭 빠른 것만이 또 정확한 것만이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은요. 그래서 정확한 것 이것도 나름대로의 방향성을 잡는 데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가요? 누군 것 같아요? 제 모습이에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 전엔 저도 많이 젊었습니다. 머리도 새까맣고요. 멋있어요? 이 사진 보면은 깜짝 놀라세요. 저는 지금도 이때는 미쳤어요. 미치지 않으면은 미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이거예요. 제가 마라톤 저는 운동 이제 뒤에 가서 그 역량 중에 그 재능 역량 중에 제가 운동 신체 역량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제가 50대 후반이지만 지금 고3짜리들 제가 운동할 때 허벅지 제 종아리 보면은
걔들 놀래요. 걔네들한테 지금도 쥐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굉장히 미쳤어요. 이게 2005년도에 광화문 광장, 그 이순신 장군 앞에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잠실운동장까지 달리는 동아마라톤이었는데요. 2시간 56분 25초에 제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이것을 우리가 섭3, 3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섭3라고 하는데 메달, 올림픽에 가서 메달 딴 것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 제가 전국 아마추어들 그 서열로 하면 한 150위권 했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저는 수능 끝난 11월 달에 수능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요. 하루에 30km씩 달렸어요. 새벽에 15km. 수업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 체육고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걔네들하고 또는 실업팀, 조폐공사 실업팀 선수들하고 같이 훈련을 해서 1시간 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봉주를 키웠던 정봉수 감독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연하게 그분을 만났는데 정 감독님, 나도 한번 내 기록을 한번 갖고 싶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러면 하루에 30km씩 달리셨어요. 그러면은 이봉주나 황영조처럼 빠르게는 뭐 안 되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치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하루에 30km씩. 한 달에 1000km가 넘을 때가 있었어요. 미친 거죠. 미치지 않으면은 도달 못해요. 그런데 그 미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미칠 수 있었을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진짜 크레이지. 진짜 미친놈이죠. 예. 그러나 좋아하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저는 한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아이들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컨설팅 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첫 번째 하는 질문.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왜?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해본 게 뭐야? 과정은 어땠니? 네가 어려운 게 뭐였어? 그 과정에서 재밌었던 게 뭐였어? 그 실패했던 것은 왜 실패했을까? 느낌이 어땠어?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뭐야? 뭐 이런 것까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질문, 한 요 정도까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낼 수만 있다면요, 그 친구 면접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면접까지. 그러니까 저는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이걸 묻는 거예요. 사정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해내야 하는데 10명을 만나면은 그 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애는 2명도 안 돼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선생으로서 참 부끄럽고 미안하고 같이 기성세대로서 부모님들도 책임을 져야 할 그럴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예요. 진지하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봤는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대개 보면은요 다 순둥이죠. 그런데 그 순둥이들이 왜 공부를 잘하느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지금 학원 갈 시간, 지금 과외 받을 시간 라고 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계속 그런 반복된 생활을 해왔던 애죠. 이 친구들이 1등을 하고 이 친구들이 내신 잡아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가서도 헬리콥터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엄마가 강의, 엄마가 학점에 대한 뭐 지도교수까지도 연락을 해주고 뭐 해가지고 뭐 결강을 하기도 엄마가 연락을 해주고 이런 꼴이 돼버린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으려고 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주도성이에요. 자기 주도. 자기 주도적인 그런 것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거에 대한 공부. 내신 9등급짜리 9등급까지 이렇게 우리가 내신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실 거예요. 1, 2등급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6등급이나 8등급이나 1, 2등급이나
똑같이 제가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이거예요. 스펙은 있어도 스토리는 없더라. 한 3, 4년까지만 해도요. 스펙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스펙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올해 입시를 끝내고 나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그 사정관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생활기록부가 다 상향 평준화됐다 이 얘기예요. 스펙은 웬만한 친구들, 웬만한 학교는 거의 비슷한 스펙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생활기록부가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길 수 있는 친구는 뭐냐? 왜 그것을 했을까라고 하는 스토리를 담아내질 못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까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스토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없어요. 왜 내가 그 책을 읽었는지, 왜 그 봉사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면은 했다라고 하는 스펙은 있어도 왜라고 하는 답을 못한다면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미래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에 살아야 할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헌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그러나 요구합니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미칠 수가 있어요. 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정말 좋아하는 것. 그러나 좋아하지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잘하는데 좋아하는 것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요. 대신고등학교가 지금 자사고인 건 알죠? 한 6, 7년 전.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최고의 피크에 올랐던 때가 언제냐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중반까지. 그때는 서울대 제가 많이 보냈을 때는 1년에 30명. 그게 전국 서열로 하면은요. 전국 서열 30위권 안쪽에 있던 학교예요. 근데 지금은 1명, 2명이에요. 정말 창피하고 자괴감을 느끼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진학실장을 하면서도요. 저는 학교 2번, 3번 출근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 끝나고 퇴근을 합니다. 근데 저는 불시에 11시, 12시 불시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우리 애들이 보여야 정상이에요. 저도 마음이 편해요. 엄마의 눈에는 애 새끼가 보이질 않아야죠. 그게 정상이에요. 엄마의 눈에는 애 새끼가 보여서는 안 되고 내 눈에는 애 새끼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가보면은 있어야 할 놈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 어디 갔니? 얘들이 물어요. 얘들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임팩트 그래요. 이 새끼야, 임팩트가 뭐야? 나중에 보니까 도마동 사거리에 지금도 그 장소에 이름만 상호만 바뀐 PC방이 있는데 그 PC방에 가는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새끼들도 거기에 한번 가면은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가져가면 1시간, 2시간은 보통. 그러니까 주인이 싫어한대요, 우리 애들은.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하려면. 그러니까 게임에 미친 거죠. 잘해요. 혼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스트레스는 풀어야죠. 근데 약속을 하기로 엄마들한테. 애들이 집에 와도 12시에 와도 씻고 바로 자면 좋겠는데 컴퓨터 켜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게임하고 지랄을 하다 보면은 너무 늦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시에 보낼게요. 우리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한테 1시까지 있으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퇴근했다가 12시쯤 올라가서 1시에 내려보내는데 그렇게 해도 집에 가서 게임하고 지랄하는 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좋아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이게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느냐? 그 정도는 아니죠. 프로게이머 되려고 한다면 그 길로 갔었어야죠. 근데 프로게이머 나온 놈은 하나도 없어요. 프로게이머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선생이 교사라고 하는 이 직업이 최고의 어떤 첫 번째 선택권은 아니었어요. 저는 세 번째 보험처럼 이걸 들어놨다. 학교에서 부전공으로 교직을 들었다가 보험처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직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교사로서 어떤 자긍심이 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요. 지금 우리 대학 졸업하고 이제 취업하는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나와서 내가 취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때는 내가 참 배짱 튕기면서 나 대전 안 내려보내주면은 나 사표 냅니다. 제가 첫 번째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롯데그룹의 기획실에 있었어요. 그 롯데호텔 24층에 그 지금 뭐 왕자의 난이니 뭐 굉장히 시끄럽죠. 예, 그분들의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기획실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나 주말 부부 하는 것도 힘들고 안 내려보내면 나 사표 낸다.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 회사 다니다가 1년 반 만에 또 때려치고 학교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 정말 좋아하는 게 뭐였을까? 나는 교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선 더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좋아하는 것이 뭐였을까? 이거에 대한 것을 권하고 싶더라는 거죠. 좋아하는 거라면은요, 아까 얘기했죠. 제가 좋아하는 것, 달리기,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한겨울에 뛰고 나면 여기 고드름이 다 이렇게 해도 좋아하는 거니까 했어요. 오늘 30km 달려야 한다면은 다른 일로 해서 12시 자정이 넘어가서 못 달렸다라고 하면은 시계를 거꾸로 놓고서나 채우고 숙제를 풀었어요. 좋아하는 거. 잘하지는 못하지만 좋아하는 거.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잘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뛰어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뭐를 권하느냐. 이거를 찾아봐라. 정말 좋아하는 거. 그래서 괴테가 얘기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말을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 너는 뭘 하고 싶니? 왜? 그래서 어떠했어?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와라.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얘기가 된 겁니다. 우리의 입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 자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입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봐도 선택의 연속이에요. 뭐를? 우선 어떤 대학, 어떤 학과. 수시가 맞을까, 정시가 맞을까. 이것도 선택이죠. 전형 유형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아니야 논술, 적성고사. 이거 뭘까? 당장에 2학년은 선택 과목을 뭘로 해야 할까?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한 얘기죠. 안 믿어지시죠? 이게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몇 놈을 쳐다보고 수업을 해야겠어요? 우리 애는 안 그렇겠지. 아직도 내가 호날두이고 내가 메시이고 내가 박지성을 꿈꾸는 놈을 저는 고3짜리인데도 봤어요. 작년에 그 녀석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축구를 계속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시켰었대요. 엄마가 그 클럽에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지면서 클럽에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가니까 얘가 정말 주전으로 뛰지도 못하고 후보로 계속 있더래요. 그래서 감독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재능이 좀 있긴 있는데 좀 밀립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도 고3짜리인데도 프리미어 내가
영국에 또 스페인에서 경기를 하는 중계가 3시, 새벽 3시, 뭐 4시에 있어도 그거는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는 공부는 안 하지만 그거는 쳐다본다. 고3짜리가 아직도 지가 저걸 꿈꾸고 있다는 거죠. 185 키, 홀치는 키만 크면은 다 차승원이 될 줄 알아요. 다 한현민이처럼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다 나는 아니다는 거예요. 내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해봐라 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저는 군인이었어요. 군인. 제가 머리도 짧고 저는 걸음걸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인이라는 것, 원칙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저는 선비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은연중에 강요를 했었어요. 강요를 했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은 이제 대학생인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사춘기 거치면서 뭐 대화 좀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사우나 같이 갔어요. 사우나 가서도 뭐 제가 자세가 흐트러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앉아도 뭐 정자하고 딱 앉으니까 또 머리도 이렇게 짧고 또 저희 아들이 키가 한 175, 176 정도 돼요. 저보다 좀 큽니다. 머리를 반삭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앉아 있으니까 어떤 분이 이제 아들하고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아빠 앞에서 뭐 자세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 있다가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우니까 어떤 분이 와서 장군님 모시고 왔느냐 우리 아들한테 묻더래요. 봐라 엄마, 너도 군인처럼 보이잖아. 아빠도 군인이고 너도 군인. 어차피 너는 사관학교 가야 돼. 결론은 기승전 결이 사관학교야. 그래서 사관학교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학년 여름방학 때 이 녀석이 그 얘기를 아빠 정말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래요. 뒤통수를 맞았어요. 어머니들 이제 뒤통수 앞통수 맞을 각오 하세요. 분명히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어가지고요. 사춘기 때 그 지랄 안 하면은 대학에 가서 우리 아들은 대학에 가서 그랬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둘째인데 첫째는 딸이고요. 아들이 둘째인데 처음에 태어나서 2주 만에 인큐베이터에 다시 들어갔어요. 한 60일 정도. 성모병원에 있었어요. 저는 퇴근을 거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울컥 하는데요. 하나님한테 기도한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이 녀석을 다시 안고 나가기만 해주십시오. 그럼 당신 마음대로 드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면서 제가 걔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얘가 나가서 정상으로 될까요? 이렇게 할 정도로. 사주팔자를 봤더니 걔가 7살, 8살 때 고비가 올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유치원도 걔는 재수? 제대로 못 다녔어요. 가방을 메면 뒤로 넘어져. 그렇게 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도 못했죠. 네, 상상도 안 했죠. 제가 엊그제 미니멀 라이프를 실현해야겠다. 그래서 제 서재에 있는 책을 또 한 차를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버리면서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들의 그 어렸을 때 그 뭐 걔들 거 일기장, 성적표, 시험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딱 보니까 초등학교 아들은 초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받아쓰기 20점, 30점 이래요. 그래도 저희는 그때 행복했거든요. 걔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다. 걔는 어려서
뭘 얘기했냐면요. 선교사를 얘기했어요. 선교사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다.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래. 선교사 하려면은 걔 사촌 누나가 한의대 다녔던 누나처럼 침 하나 들고 가면 어떨까? 침 하나 들고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솔직히 그 정도 공부는 안 됐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프리카 가는데 전문 라이센스를 갖고 가는데 스위대 가서 거기 야생 동물 연구해가지고 선교 활동하고 그러고 와서 돌아오면 대한민국 최고의 야생 동물 전문가가 될 거다. 이런 비전을 이제 주기 시작했죠. 지금 스위대 다니고 있어요.